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새해 한일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안팎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헌 의지를 또다시 드러내는 한편 정상 외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를 어디로 할지 결정 중이고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 외신들 반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그렇게 썩 많은 그 점수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좀 뜸하게 나오고 예.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셧다운이 자기한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식의 약간의 그 위협을 했는데 예. 그걸 조금 추스리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고요. 일단 자기 스스로의 어떤 톱다운 방식을 계속했고 사실 2차 정상회담이 열리려면은 여러 가지 그 실무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감지된 게 없고요. 예.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6월 같은 경우도 그 정상회담 발표를 트럼프가 자기가 제일 먼저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회담이 취소됐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싸움 차원에서 보는 그런 예. 그 분석들입니다. 실질적인 큰 기대는 이끌어내지 않는 거군요.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새해부터 동북아 정세가 이제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가 새해 다짐 그리고 전국 구상을 밝혔습니다.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또 외교 문제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베가 조금 좀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좀 가려졌죠. 예. 미중 문제라든가 이러니까 이제 나 여기 있다 뭐 그런 목소리 같기도 한데 네. 그 후원의 모임에서 가서 올해가 그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이 그 나루히토 아키히도 일본 왕이 올해 86살인데요. 예. 생전 퇴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자로 아들인 나루히토 왕세자가 이제 새 왕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연호도 바뀌는데 이제 이걸 상기시키면서 올해를 헌법 개헌을 포함해서 일본을 새롭게 하는 한 해로 하고 싶다. 아하. 이런 그 포부를 밝혔고요. 예.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마주 봐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의 그 북방 영토 문제, 이제 그다음에 그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하고 반드시 종집을 짓겠다. 그런 결의를 과시를 했습니다. 예. 네, 이 러시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베 총리가 이번 달에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평화조약 체결을 논의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겠죠? 그럼요. 22일 날 다보스에서 세계 포럼 경제 포럼 열리는데 이제 거기 가는 길에 21일쯤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거를 지금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 대통령도 어떤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하고 옛소련 시절에 1956년에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후에 그 일본 영토 섬 4개를 이제 러시아가 가져갔었는데요. 네. 이것 중에 2개를 돌려주기로 하고 물론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티격태격해서 아직까지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쿠릴 영토인가요? 반환 문제를 놓고 이제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영토 반환을 좀 망설인다는 이유로 미군 주둔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 연말 그 송년 회견을 하면서 일본 기자들이 그걸 물어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가 주한 미군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4개 섬 중에서 2개를 반환을 할 경우에 거기 미군 기지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오키나와 얘기도 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대해서 오키나와 당국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오히려 강화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 정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푸틴은 미군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예. 네,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논쟁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베 총리가 이번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그야말로 이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 좀 열일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미국과는 사실 무역 문제로 좀 격차가 크잖아요. 갈등이 있고요. 그 다보스 포럼 때나 아니면 그 직후에 만나는 걸로 지금 조율이 되는 모양인데요. 북핵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큰 미국하고 일본 간에 큰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예. 이제 하지만 통상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미국은
포괄적인 협상, 그러니까 FTA 수준에 달하는 그런 협상을 원하는데 일본은 서비스하고 지식재산권은 빠진 상품 교역 협상만 하자 이런 아하. 입장인데 뭐 미국이 그걸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지금 3월 1일까지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정 하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이 돼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장관급 협상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뭐 잘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예. 그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 타겟은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통상 문제는 지금 트럼프하고 아베 간에 이렇게 죽이 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뭐 여러모로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네. 그 이후에는 일본이 나름 좀 리더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그 TPP죠. 예. 타결을 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고립주의 내세워서 빠져버렸죠.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래도 우리끼리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기 일본 포함해서 11개국,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 말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19일 도쿄에서 첫 강요 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일본이 지금 뭐랄까 좀 이제 꼬마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예. 일본은 지금 이 어떤 그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보여주겠다. 사실 이것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상당히 일본답지 않은 도전인데 어쨌든 이제 TPP 이 문제도 지금 뭐 미국하고 일본 간의 묘한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한편 이제 한일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네. 있잖아요. 뭐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 여전히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이번에 초계기 레이더 논쟁까지 계속해서 좀 한일 관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40%로 더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지고 예. 아시다시피 올해 7월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베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개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 세력 보수층을 이제 계속 끌어안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 이 조준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를 쉽게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아베 입장에서는 예.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들입니다. 예. 올해가 이제 기해년 돼지해인데 네. 아베 총리가 이것 때문에 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돼지해 징크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은 그 종합 그 지방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예. 이제 참의원 격 이제 참의원 선거 상원격이죠. 3년인데 이게 이제 겹치는 경우 이제 같이 열리는데 올해가 이제 그게 겹치는데요. 4월에 지방선거, 7월에 참의원 선거인데 이게 이제 돼지해 그동안에 여러 번 보면은 그 일본 여당이 참패를 한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에서는 돼지해의 징크스다. 그래서 아베가 지금 올해는 이제 이 징크스가 다시 될지 상당히 마음을 졸일 겁니다. 예. 네. 일단 7월 선거는 아베가 지금 아주 역점을 두고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제 새해를 맞은 아베가 참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고 좀 고민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한일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좀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우리 정부도 이거는 행정부하고 대법원, 사법부는 다른 거다 하는 식의 입장을 접근을 해서 조금 우리는 좀 냉철하게 접근을 하고 레이더 문제도 조사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일본이 뭐 국가 뭐 군사 기밀이다 해가지고 이제 빠지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좀 서로 타결을 해야 될 텐데 예. 아마 아베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좀 활용을 하는 그런 그 기간 당분간은. 그렇죠. 그런 게 연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 물론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본 일본 아베 총리의 행보를 오늘 선재규 연예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